대전 시내 한 공터에 연세 지긋한 어르신들이 가득 모여 있습니다. 뭔가 특별한 모임이라도 있는 걸까요? 출석 좀 불러볼게요. 자기 이름 부르면 대답하시면 돼요. 김 씨, 정종순 씨, 근데 이는 성조가 몇 성이죠? 일성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발음해요? 어르신들이 수업을 듣고 있는 중이었는데요. 지금은 중국어 시간이랍니다. 천막 교실에서 무도위도 잊은 채 공부 삼매경입니다. 10은요? 고3이에요. 1반, 3학년 1반. 수험생이시네요? 왜 이런 날씨에 야외 수업을 하는 걸까요? 사실 천막 교실 바로 옆에 이들이 다니는 학교가 있습니다. 이곳은 중고등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로 재학생이 600명에 이르는데요. 이 중 3분의 2가 50세 이상의 중장년층입니다. 그런데 며칠 전 갑자기 학교가 교문을 폐쇄해버렸답니다. 교실로 들어갈 수 없게 돼버려 어쩔 수 없이 야외 수업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학교 측은 교문이 닫히기 며칠 전 조기 방학을 알리는 가정통신문을 보냈다고 합니다. 학교 측의 일방적인 학사 일정 통보, 그 뒤 출입문까지 걸어 잠근 겁니다. 학교도 우리는 6.25 때 폭탄 맞아가지고 학교가 그때도 천막에서 공부했어요. 공부 한이 맺혀서 지금 여기로 왔는데 여기로 오니까 또 이렇게 천막 신세를 지게 생기시니 속상하죠 이제. 학교 측은 대체 왜 교문을 닫아버린 걸까요? 어렵게 교장과 연락이 닿았습니다. 수업을 거부했단 말이야.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도저히가 안 되겠다. 그러니까 일단은 취하되니까가 아니야. 학생들이 수업을 거부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예정보다 일찍 방학을 한 것뿐이랍니다. 그렇다면 학생들은 왜 수업 거부를 한 걸까요? 시작은 2년 전부터였다는데요. 연수 때 그 회의 시간 시작하고 나서 대뜸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 15보니까 2,500원 10분의 1이면 얼마야? 250만 원 1년에 250만 원을 교회로 말하자면 내가 근무하는 학교에다가 낙엽을 떨어뜨리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내가 이놈을 빨아먹고 더 3천만 원, 5천만 원짜리 상대할 수가 있지. 당시 이사장이었던 박모 씨가 선생님들에게 공개적으로 돈을 요구한 겁니다. 월급을 받았다고 그걸 쫙 가져가면 자기가 성장할 수 있냐는 거죠. 그거에 10%를 떼서 학교인가 뭔가 줘야, 응? 예를 들면 부장교사도 되고 교감도 되고 뭐 이렇게 하지 않냐. 전임 이사장은 소위 자기 성장비를 내는 선생님들에게는 돈을 낸 만큼 대우를 하고 승진시킬 거라고 했다는데요. 게다가 옳게 가르치지만 들으라 말이고 빨리 가. 자존심 건드리지 말고 10만 원짜리 티켓 하나 줬을까요? 그거 받아보려고 내가 학교 교육을 전임 이사장 박 씨가 명절 때가 되면 고액의 현금을 선물로 요구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요구를 받은 건 선생님들만이 아니랍니다. 심심하면 4층으로 올라오라 해가지고 십시일반 발전기구 뭐 이런 말인데 저희는요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몰랐어요. 처음에는 돈 얘기들이 나오고 뭐 학생들한테도 십시일반으로 뭐 좀 내놓으라고 그러고 막 이렇게 말이 나왔어요. 견디다 못한 학생들과 선생님들은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했고 감사 결과 돈을 요구한 사실과 부적정 예산 운영이 드러났는데요. 예지중고등학교 운영과 관련하여 큰 무리를 일으켜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립니다. 결국 지난 2월 이사장 겸 교장 박 씨는 퇴임 의사를 밝혔습니다. 폭염주의보가 일주일째 이어진 날 아스팔트 바닥은 불가마처럼 뜨겁습니다. 그런데도 학교 옆 주차장의 천막 교실은 쉬지 않습니다. 선생님들 대부분이 이 학교에서 근무한 지 10년이 넘은 베테랑들이라는데요. 그런데 지난 6월 이곳에서 23년간 한문을 가르쳤던 교감 선생님이 갑자기 학교를 떠나게 됐답니다. 그때가 23년을 모시고 있던 분이잖아요. 교감이 얼마나 헌신했겠어요. 그분을 그냥 그게 파면까지 시키고 그냥 맘대로. 그러니까 너무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 말들이. 화면 사유가 제일 첫 번째가 그거예요. 자격증이 안 맞는데
수업 들어가지 말라 했더니 수업 들어간다. 그러니까 또 파면이다. 한문을 제가 못 들어가게 하려면은 저한테 중국어 수업을 주든가 자격증에 맞게끔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된 것도 아니고. 재단 측에서 중국어 교원 자격증으로 한문을 가르친 걸 문제 삼았답니다. 지난 23년 동안 단 한 번도 문제가 된 적이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선생님은 담당 교과목을 중국어로 바꿔달라고 재단 측에 요청을 했답니다. 하지만 여기는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라서 특수한 일 하나를 위해서 한문 과목 가르치다가 중국어로 가르치면 이거는 더더욱 안 맞다. 그런데 한문 선생님은 자신이 파면당한 이유가 따로 있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선생님들 월급 줄 돈이 없으니까 너는 교감이니까 1억 좀 빌려줘라. 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1억 원씩 빌려줄 능력도 안 되지만 방법도 이건 잘못된 거고 그래서 거부를 한 거고. 전임 이사장 박 씨가 학교 발전비 명목으로 1억 원을 요구했답니다. 선생님이 이를 거절하자 재단 측에서 자격을 문제 삼기 시작했고 결국 파면 조치를 내린 거라는데요. 학생들은 파면 철회를 요구하며 수업을 거부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재단 이사가 우리에게 묘한 얘기를 꺼냅니다. 거부를 선동했던 사람을 선생님이. 왜냐 수업 거부를 해야 자기 목적을 달성하니까. 공익재단에서 이사가 주인이거든. 이걸 다 내보내고 동문회에서 운영하려고 그래요. 자기 동문회에서. 선생님들이 학교를 차지하려는 검은 의도를 갖고 학생들을 선동하고 있답니다. 폭염 속에서 천막 수업을 진행한 지 나흘째 고3 수험생들은 걱정이 많습니다. 학사 일정대로라면 닷새 뒤가 기말고사인데 학교 문이 닫히는 바람에 시험을 못 보게 될지도 모른답니다. 고3들 같은 경우에는 대학 진학 여부까지 고려를 해서 7월 말이니까 다음 주에 시험을 잡아놓는데 그거를 깡그리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학사행정을 펼치려고 하니까 이제 잡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내신 얻어가지고서는 대학교 가는 사람들은 내신 성적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그 여러 가지 문제가 있네. 그러니까 답답하고 하네요. 학생들 지금 저희 수업하시는 건 보셨어요? 봤죠. 아침에 와서 그냥 수업하고 뭐 눈물 흘리면서 다 하고 기자들 불러가지고 사진 찍고 데모로 가는 거예요. 확인하셨어요? 교장 선생님? 다 했죠. 외부 세대까지 동원해가지고 다 한 거예요. 외부 세력이라 하면 어떤 분들을 의미하시는 거죠? 아시잖아요. 여러 가지 단체가 있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게 소위 보여주기 위한 쇼일 뿐이라는 교장. 그런데 일부 저기 선생님들이 선동해서 지금 이렇게 하니까 여기에 헌역되지 말라고 해가면서는 우려하고 선생님들하고서는 헐뜯는 거죠 결국. 재단 측에서 교사들의 선동을 운운하며 학생들에게 여러 번 통신문을 보냈답니다. 여기 오신 분들 다 자발적으로 하는 거지 누가 얘기한다고 지금 나이가 이게 한두 살 먹은 사람들 아니잖아요. 전부 다 이게 자기들이 판단해가지고 뭐가 잘못됐다 하면은 잘못된 거를 이게 바로잡겠다고서는 지금 이러는 거지. 학생들은 어디까지나 자발적으로 수업 거부를 한 거라는데요. 이 모든 원인 제공은 재단 측에서 했다고 주장합니다. 전 이사장 박 씨가 학생들에게 교감 선생님을 비난하며 자신의 편을 들어주지 않으면 학교를 팔아버리겠다는 등 막말을 했다는 겁니다. 학생들은 엉망이 된 학사 일정 속에서도 수업을 포기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들에게 학교는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내 삶의 기쁨이라 할까요? 소원을 풀었잖아요. 그랬는데 이렇게 걸림돌이 되네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아파요 요즘. 잘 가. 72살 고3 수험생 정종순 할머니는 왕복 3시간이 넘게 걸리는 먼 거리를 매일 통학합니다. 덥다. 이거 더워라. 그런데 집에 도착하기가 무섭게 할머니가 책을 들고 자리를 잡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그날 배운 내용을 꼭 복습한다는데요. 7남매의 맏딸이라는 이유로 종순 할머니는 초등학교까지만 겨우 마칠 수 있었답니다. 할머니가 학교에 다시 다녀야겠다고 결심하게 된 건 5년 전. 남편이 폐암으로 세상을 떠난 뒤였습니다. 갑자기 그렇게 됐기 때문에 내가 이제 마음을 못 잡고 이제 참 정신과 입원할 정도까지 이제 방황하고 있는데 내가 어디 뭐를 해야 하나 막 하고 하는 나 학교 다녔으면 좋겠다 내가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이 학교에 있다고 일러줘가지고 그래서 갔어요. 도움이 좀 많이 되셨어요? 그러면 내가 완전히 바뀌었는데 우리 예지 학교 같은 데는
없어져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해요. 학생들은 이번 사태의 책임이 전 이사장 박 씨와 이사회에 있다고 말합니다. 때문에 이사회 전체가 퇴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요. 하지만 재단 측은 이사회와 전 이사장 박 씨는 관계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전 이사장 씨가 갑질하는 직업 기자를 했어요. 근데 비리 이사가 포함된 재단이라 그러면 되는데 비리 재단 이렇게 물어보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사회 면면을 들여다보면 이사 7명 중 4명이 박 씨와 같은 지역에서 오랫동안 교직에 있었고 다른 한 명은 박 씨의 아내입니다. 이게 다 우연일까요? 게다가 이 재단의 이사이기도 한 현 교장은 횡령 혐의로 처벌을 받은 이력도 있습니다. 그런데 합법적으로 한 문제가 없고 교수가 승인받아갖고 등기까지 다 돼 있는데 교수들이 뭔데 되네 안 되네 그 얘기를 자격이 있습니까? 하지만 법률 전문가는 이사장의 전행에 대해 이사진들도 책임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통상 비리 사학에서 비리가 터지면 이사장 스스로는 이제 여론에 떠밀려서 사퇴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 나머지 이사진들을 자기 사람대로 다 심어놓는 거죠. 배후에서 그 재단의 의사결정에 개입하게 되고 그래서 파행이 다시 반복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지중고 사태에서도 이사장이 사퇴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사장이 부정행위 당시에 이를 묵인 방조했던 현 이사진들이 그대로 있는 이상 파행은 반복될 수밖에 없고요. 그런 점에서 현 이사진들도 모두 사퇴를 하는 것이 맞다고 보입니다. 그렇다면 관할 교육청에선 이 학교의 파행에 대해 어떤 입장일까요? 졸업장만 교육감이 인정을 해준다는 거지 그냥 개인시설이 민간시설이라고 보면 돼요. 조의적으로는 뭐 헤아리겠지만 이게 뭐 법상으로라든지 이런 거는 법으로 강제할 수 없다. 평생교육시설의 경우 적용하는 법이 달라서 교육청이 나서기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다만 정부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답니다. 하지만 이 학교는 엄연히 교육부가 학력을 인정해줬고 보조금 지원까지 하고 있는 곳입니다. 교육 전문가는 해당 교육청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지적합니다. 민사상의 형사상의 일이라고 하면 그것을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기가 어렵죠. 근데 이건 교육시설이란 말이에요. 교육시설에 양질의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그걸 뭐 어디에서 어떻게 관할을 하겠습니까? 교육청 아니고는 그것에 대해서 관할할 수 있는 조직이 없죠. 그렇다고 하면 그 관할하는 책무에 대한 자임은 반드시 교육청이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며칠 뒤 예, 여기 대전 예지중고등학교인데요. 저희 학교 문이 열려가지고 연락을 드렸어요. 굳게 잠겨있던 교문이 드디어 열렸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석강 일대에서 이거 열사병은 예방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필요하다면 교실로 들어가라는 거지. 일단 학사 수 일정은 변함이 없습니다. 일주일 만에 천막이 아닌 교실로 등교하는 학생들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폈습니다. 또 천막 속으로 들어가는 거 아닌가 했는데 차에서 딱 내리고 문이 열렸더라고요. 문 열렸다! 어때요? 좋죠. 문 열렸으니 우리 공부할 수 있으니까 너무 좋잖아요. 내 교실에서 내 교과서로 공부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를 새삼 깨달았다는 만학도들. 하지만 교실만 열어줬을 뿐 학사 일정은 여전히 방학 중입니다. 당장 급한 기말고사 일정을 비롯해 해결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선생님들이 그 위에 교장이나 이사진들한테 압박받지 않고 자유롭게 수업을 우리한테 해줄 수 있는 그런 학교, 그거를 원해서 저희들이 끝까지 할 겁니다. 선생들은 무조건 교단에서라 학생들은 무조건 와서 배워라. 그리고 법에 가는 거는 그대로 진행하자 이거지. 인생의 황혼기가 돼서야 갖게 된 우리 학교, 내 책상, 그리고 학생이라는 이름. 만학도들이 어렵게 찾은 꿈을 계속 지켜갈 수 있을까요? 분명한 건 교육당국이 뒷짐만 지고 있는 한 꿈은 멀어진다는 사실입니다.